2학년 물리학 교과서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고요. 우리 2학기 시작입니다. 교과서 처음 읽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물리학 교과서는 A파트, B파트, C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A파트는 역학과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힘과 운동,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열역학 했고요. 열역학 1, 2, 3법칙 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있냐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B파트와 C파트는 2학기 때 하게 됩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여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물리랑 좀 비교를 해보면 대학물리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보시면 뉴턴 역학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뉴턴 역학은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 F는 MA와 충돌량, 운동량 이런 것들 그리고 전자기학을 하는데 전자기학까지는 아직 양자가 나오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전자기학이에요. 그래서요 전자기학을 우리가 고등학교 단원에 보면 B파트에 전자기학의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B파트에는 전자기학으로 이제 모든 물리학은 끝났어. 더 이상 발견될 게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현대물리가 1900년 이후에 플랑크가 이는 HF를 발견한 이후에 새로운 현대물리학이 설명하는 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보어가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양자역학의 이 부분은 양자역학이 우리가 배우는 단원 B단원과 C단원의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어요. B단원에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요 양자역학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양자역학에서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빛과 물질이 이중적인 성질을 가져요가 이 부분에도 나와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B와 C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읽기 시작합니다. 전자기 대통령 선거라고 교과서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가장 먼저 배우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1785년입니다.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상으로 뭔가 이때는 전자가 뭔지 몰라, 원자 핵이 뭔지도 몰라,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어떤 물질이 마찰에 의해서 전기력을 띠고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해.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좀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엄청 세죠.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더 많이 작용해.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실험으로 했습니다. 1785년이었고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하여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고 이 실험으로부터 쿨롱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20년이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1800년대로 넘어왔고요. 웨르스테드는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볼타 전지는 있었고요.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흘러요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전류의 실체라는 건 뭔지 몰랐던 상황에서도 뭔가가 흘러, 여기 전선이 있고 여기 뭔가가 흘러, 이건 전류라고 약속하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고 약속은 이미 해놨는데, 그런데 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네 라는 걸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앙페르가 암페어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웨르스테드의 실험을 확장하여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전류가 이렇게 찡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두 개의 도선 사이에는 힘이 작용해요.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서로 당기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전자기학과 전자기학이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패러데이가 보면은 패러데이는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코일을 막 감아놓고 여기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전류가 흐르면 뭔가 반응하는 뭔가 센서를 놓고요.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걸 어떻게 아냐고? 여기다가 아주 미세한 전류가 측정이 되는 검정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놨겠지? 그러면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학을 조금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발전기의 원리를
처음에 도입한 발전기 원리를 기본 생각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기와 자기는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전기와 자기는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장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고 전자가 막 움직이면 전기장이 바뀌면서 자기장도 바뀌어요 라는 게 전자계약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이 끝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발견이 됐냐 하면 전류의 흐름이라는 건 흘러가요. 전류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가 움직이나요? 이거를 제일 처음 알아낸 사람이 톰슨이고요. 톰슨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실험 기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크룩스 아저씨가 크룩스관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센 전압을 걸었더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쪽에서 뭔가가 발사되는 뭔가를 발견했고 얘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원자핵에는 전자가 있을 거야 라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에는 또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을 거야 라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보어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 거야 라는 보어 원자 모형을 제시한,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전자기학이 아닌 양자역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교과서 읽기 계속합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입니다. 원자와 전기력입니다.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최초로 수소 원자 내부에 속박된 전자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에서 전자와 원자핵을 표시해보고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인지 친구와 함께 토의해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달아나지 않고 속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속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책에 나옵니다.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모형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원자 모형에 따른 원자 구조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견했는데요.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 그러면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원자에 전자들이 콕콕콕콕콕콕콕 식빵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박혀있을 거야 한 원자 구조 모형이 제일 초창기 모형이 쿨롬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요,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아이가 여기 중간에 크게 버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려진 모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약점이었냐면 여기 돌고 있으면 얘가 전자기파를 막 발생을 해. 왜냐하면 얘는 가속하는 입자거든. 그러면 전자기파를 발생한다는 건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니까 에너지를 계속해서 잃으면 전자가 원자핵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얘가 촉 갔다가 붙고 축 갔다가 붙고 이렇게 갔다 붙으면 순식간에 원자가 사라질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설명을 못해서 보어의 제자인 러더퍼드의 학생인 보어가 그래요 스승님,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전자 1번은 요 궤도에서만 돌고 전자 2번은 요 궤도에서만 도는 게 아닐까요? 라는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모형이 그 전에 발명한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한 내용이랑 맞아서 이 모형으로 원자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이젠베르크가 볼 때는요, 보어의 학생인 하이젠베르크가 볼 때는 아니 실제로 그러면 껍데기가 있고 전자 궤도가 있으면 누가 전자 궤도를 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실제로 전자 궤도가 있는 게 확실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원자 모형, 확률 모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현대 물리는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이 나옵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책 읽겠습니다.
전자와 원자핵. 1897년 톰슨은 그림과 같이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음극선이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을 음극선이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으로부터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는 입자임을 알아냈습니다. 그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다가 그림으로 그린 것 음극선이고요. 얘는 이렇게 고전압을 걸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직류를 걸었겠죠. 이렇게 해서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쪽에서 음극선이 나오고요.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력이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쪽으로 휘어지기도 합니다.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 음극선은 아래쪽으로 휘어지고요. 얘는 지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기력의 영향도 받았고요.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음극선이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전자의 전하량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이거는 이 실험에서 알아낸 건 아니고요. 다른 실험이 있었고요. 기본 전하량이 있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의 존재는 알파 두 번째 실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자핵 발견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핵 발견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알파 입자를 금박에 투과시키는 실험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 입자는 작고 무거우며 알파 입자의 실체는 사실은 이렇게 생기네요. 원자핵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있는데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헬륨이라고 부릅니다. 헬륨 원자핵을 가지고 금박에 투과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는 작고 무거우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구나. 이 실험에서 대부분 알파 입자는 금박에서 산란하지 않고 직진으로 운동하였으나 때때로 큰 각도로 반사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것은 원자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하며 원자는 원자핵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실험 결과로 1911년 러더퍼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존재한다고 제안하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의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원자를 구별합니다. 원자 번호가 Z일 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Ze2가 되고요. 전자의 질량의 원자핵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게 됩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이후에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로 구성됩니다.